솔직히 전통주 마실 돈이면 와인 마시지.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렇긴 네. 해요. 아, 이 돈이면 뭐 마실 걸 그랬나.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2회 연속 동상 입상한 김현수 소믈리에라고 하고요. 현재 백곰 막걸리에서 전통주 소믈리에 겸 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한국 소믈리에 대회 여성 챔피언 소믈리에 양윤주입니다. 본캐로는 와인바 핫페스텐을 오너로 소믈리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와인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이동성도 좀 줄어들고 집에서 소주나 맥주를 이제 부모님 앞에서 마시는 것보다는 와인이 좀 더 그럴싸하잖아요. 와인 소비가 특히 젊은 층들한테 아주 증가를 하고 있다고. 전통주는 아직 시장이 좀 적기는 한데요. 2010년에 조금 막걸리 붐이 일었다가 최근 2, 3년 정도 사이에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전통주도 구독 서비스가 몇 개 생겼는데 구독자가 한 원래는 500명도 안 됐었는데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와인의 매력은 때로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와인이 난 환경을 와인에 고스란히 담아서 그거를 또 소믈리에들이 캐치할 수가 있어요.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강의 미네랄이라든지. 너무 느끼해. 나 그치? 느끼했다. 인정. 제가 생각하는 전통주의 매력은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일단 한국 사람들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전통주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배우시면 자랑하기 좋고요. 친구들이나 여자친구나 이렇게 있을 때는 전통주를 일부러 가져가는 게 제 자랑하려고, 전통주를 지금 빨리 배우시면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김현수 소믈리에님이랑 까베르네 소비뇽 저 말백을 좋아하긴 하는데 테이스팅 해보죠. 아, 그러세요? 보시면 캡슐 위쪽 부분이랑 아래쪽 부분 호일이 있는데 이 윗부분을 따시는 게 아니라 요 아래쪽에 호일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아래쪽에 칼집을 내준 다음에 살짝 병을 기울여서 벗겨주시면 돼요. 사실 윗부분을 따야 고수인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판가름할 수 있어요. 아. 윗부분을 따는 순간 저 사람 와인 그냥 그렇게 알진 않네. 그냥 이렇게 오픈할 때 스크류의 가운데 부분만 코르크 정중앙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울여서 꽂아도 처음에 가운데 이미 찍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2단 오프너를 많이 쓰시죠. 이렇게 해서 확 뽑으면은 와인이 흘러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우아하게 옆으로 이렇게. 집에 나사가 있으면 나사를 박아서 망치 뒷부분 같은 걸로 이렇게 빼셔도 돼요. 같은 원리예요. 오프너가 없으면 나사도 없지 않으실까? 이렇게 찾아봤을 때 불을 이렇게 하면은 올라온다고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안 돼. 40도 이상이 되면 냄비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부글부글 하면서 결국 코르크를 밀고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와인을 신선한 딸기 풍미가 있었는데 찜쪄진 딸기 맛이 나는 눈을 보고 땅때 뭐요? 원래 가신 이렇게 것 같은데. 아니요. 스월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향을 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1차 향은 포도 본연의 향입니다. 그 다음에 스월링을 내 몸 안쪽 방향으로 한 2번 정도 해주고 2차 향, 부케를 맡을 수 있어요. 부케는 숙성향을 말을 하는 건데 땅에서 오는 향이나 오크통에서 오는 향들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에서는 잔 모양에 맞게 음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남자분들은 소주를 이렇게 잔을 작은 걸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음료가 떨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먼저 흡입하시는 경우가 있고, 여자분들은 이제 립스틱 놓는 거 싫다고 약간 떨어뜨려서 이렇게 아 하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올바르게 즐기시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잔 입에 맞게 드시면 되고, 바디감, 그다음에 산미, 탄닌감 느껴주시면 올바르게 즐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와인을 즐기는 저만의 꿀팁인데요. 와인을 먹을 때 보통 사람들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와인잔을 보게 되는데 눈이 되게 몰려요. 상대방이 볼 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상대방 옆쪽 보고 빨리 마셔요. 그냥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하고 내려놔요. 유명해 보이는데요? 방금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얘는 아까 좀 따놨긴 했는데 스파클링이에요. 그래서 우와, 보시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섞이는 신기해. 잔을 제가 스파클링 와인잔을 가져왔는데, 일반적인 막걸리 사발잔에 쓰게 되면 탄산이 더 여기 빨리 날아가요. 쭉 잘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입에서 마시는데 진짜 샴페인 들어온 줄 알았어요. 술을 마실 때나 뭐 할 때나 들으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 설명해주고 먹을 때랑. 보통 막걸리를 흔드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막 섞어요. 근데 매장에서는 그래도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서 터지는 막걸리들이 있고 안 터지는 막걸리들이 있어요. 눌러봤을 때 조금 빵빵한 느낌이 있고 이렇게 기포새는 소리가 들리면은 천천히 따시는 게 좋고, 캡을 먼저 따신 다음에 다시 닫고 흔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막걸리 중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와류 현상을 깨주면서 잘 섞이라고.
차가울 때 드시는 게 좋은 게 그래야 이 술만의 산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술은 증류주로. 저 오늘 기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와인이나 약주나 이런 거는 입에서 보통 굴리거든요. 소주는 굴리면 나가요. 향이나 맛을 즐기는 쪽에 더 초점을 두셔서 조금씩만 끊어서 끊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더 도수를 높일 수는 없지만 낮출 수는 있으니까 더 높은 도수를 드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전통주가 맛있긴 한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숙취가 진짜 오짐. 청주건, 소주건, 탁주건 전통주만 마셨다면 숙취로 난리나. 예전에 전통주는 보통 우리가 먹는 초록색 병, 거기에는 주정이라는 게 많이 타져 있는데 출고가 빨라야 되고 원가를 절감해야 돼서 숙취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양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져서 감미료라든지 주정을 하는 탄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막걸리만 보면은 소주는 한 병에 알코올량만 55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탁주는 한 병 750ml에 45g이 들어있어요. 2시간에 110g을 먹는 거랑 30분에 90g을 먹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전통주는 되게 달기 때문에 빨리빨리 마셔요. 그럼 절대량이 많아지는 거고, 사실 이 숙취를 걱정하시면은 술을 안 드셔야 돼요. 명절 선물로 질 나쁜 와인 세트 받았을 때 제일 기분 나쁨.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인은 받으면 좋아요. 그래도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제 생각에도 전문가지만 국내에는 그렇게까지 질 나쁜 와인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어린 빈티지 와인이나 마셨을 때 너무 풋내가 나는 걸로 느껴지신다면 굳이 드시지 마시고 요리로 쓰시면 되게 좋아요. 저도 같은 생각. 네. 빙쇼로도 만들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이거 솔직히 전통주 마실 돈이면 와인 마시지.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믈리에가 와인만 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모든 전반적인 맞아요. 음료를 다 아우르는 게 소믈리에인데, 한국 소믈리에인데 외국 나가면 너희의 나라에서 만드는 술이 궁금하다는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우리나라 거 잘 모르는데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백화점이나 온라인 주문이 되니까 전통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렇긴 네. 해요. 그러면서 이 돈이면 뭐 마실 걸 그랬나, 어떤 와인 마실 걸 그랬나. 어때요? 반대로 질문을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와인을 생각하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네. 사케를 구매할 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위스키도 그렇고. 네. 전통주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통주도 충분히 매력이 있거든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전통주의 가격대가 이 정도여서 이 안에서 아니면 더 싼 술에서 맛있는 걸 찾는다든지 해주셨으면 하는 되게 생각. 김현 소믈리에랑 대하다 보면 되게 애국심 같은 게 생겨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막.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인 하면 무조건 치즈나 과일 안주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 보니 피해야 되는 안주라네. 리얼 충격. 아셨어요?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쵸. 레드 와인 같은 경우. 와인 하면 치즈, 와인 하면 과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사실 화이트 와인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프랑스에서도 치즈를 먹을 때는 화이트 와인을 대부분 즐기고요. 이왕이면 단백질이 있는 안주랑 드시는 게 좋아요. 요새 집에서 가장 즐겨 먹는 안주인데 순대를 그렇게 자주 시켜 먹어요. 순대도 요즘 스테이크처럼. 그렇죠. 네. 순대랑 와인 먹으면 웬만한 스테이크보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와인잔은 무슨 소리가 나야 좋은 잔인 거임? 기분 탓인가? 소리 크게 나면 좋은 잔인 거? 제가 참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안 하셨으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직도 제가 와인잔을 이렇게 놔드리잖아요, 테이블에. 그러면은 바로 잡고 이걸 탁 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띵 이런 다음에 손가락으로 탕탕탕탕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는 순간 깨지기도 하고. 전화를 때려줘야죠. 우선 어떻게 보면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하나의 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케를 먹는 분한테도 와인을 팔 수 있어야 되고 해서 저도 이제 와인 쪽 수업을 겨울에 배우려고 하는데 또 강의도 나가시더라고요.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명이 모여서 마시기는 힘들지만 되게 작고 귀엽고 맛있는 술들이 많으니까 혼술 하실 분들은 와인 3개의 전통주 하나 정도 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저는 오늘 전통주에 대해 평소에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모르는 부분이 많고 알기 쉽게 쏙쏙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재밌었고, 또 앞으로 무한하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부럽기도 했고 전통주도 같이 병행할 수 있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